360만 대, 3년 전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에서 거래되던 차량 수입니다. 지금은요, 100만 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딜러들은 한 달에 차를 한 대도 못 팔고 주말인데도 매매단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차들이 폐차장으로 간 것도 아닌데 도로 위 정체는 여전합니다. 실제로 운행되는 자동차 수는 변함이 없었죠. 오히려 일부 중고차는 신차보다 1,000만 원이나 비쌉니다. 사라진 차들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이 기묘한 현상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도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중고차 매매 단지를 최근에 방문해보면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집니다. 오전 11시인데 주차장이 텅 비어있고 건물 안 상사 사무실마다 불은 켜져 있는데 손님을 응대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딜러들은 책상 앞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이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줄을 섰고 딜러들은 목이 쉬도록 손님을 불러 모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습니다. 상황이 급변한 건 2023년부터입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풀리면서 밀렸던 신차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고 신차를 기다리다 지쳐서 중고차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신차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서 대출받아 차 샀던 서민층 수요가 확 위축됐거든요. 360만 대를 기록하던 연간 거래량이 253만 대로 쪼그라들면서 3년 만에 시장에서 100만 대 넘게 증발했습니다. 한때 수십 개 상사가 입점해 있던 단지들이 이제는 절반 가까이 문을 닫거나 합쳐졌습니다. 현직 딜러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보면 일반적인 딜러들의 한 달 수입이 0원에서 300만 원 사이라고 하는데 차를 한 대도 못 파는 달이 있다는 뜻이고 그마저도 자릿세와 각종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다고 합니다. 7년 경력의 한 딜러는 자기처럼 버티는 사람이 10,000명 중 하나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단지는 텅 비었는데 딜러들은 여전히 출근을 하거든요. 차를 팔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지키러 오는 겁니다. 중고차 매매 상사는 일반적인 회사와 구조가 달라서 딜러들은 각자 독립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합니다. 자기 돈으로 차를 사서 자기 책임 아래 팔고 남는 돈이 곧 수입이 되는데 대신 상사 대표에게 매달 자릿세를 내야 하죠. 차가 잘 팔리던 시절에는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자릿세를 내도 금방 뽑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대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딜러들이 왜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걸까요? 다른 곳으로 옮겨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 그동안 쌓아온 단골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든요. 상사 대표도 딜러들이 떠나면 자릿세 수입이 끊겨서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자릿세를 깎아주면서라도 붙잡아둡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겨우 버티는 형국이고 중고차 매매업이 아니라 책상 임대업이 돼버린 셈입니다. 애초에 왜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경제학에 레몬마켓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파는 사람은 물건 상태를 알고 사는 사람은 모르는 시장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좋은 물건을 가진 판매자는 제값을 못 받으니 시장을 떠나고 나쁜 물건을 가진 판매자만 남으면서 시장 전체가 썩어 들어가죠. 한국 중고차 시장이 딱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게 허위 매물인데 인터넷에 아주 좋은 조건의 차를 올려놓고 손님을 끌어들인 뒤 막상 가보면 그 차는 이미 팔렸다고 하는 수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사고 이력 숨기기인데 한국 소비자원 통계를 보면 중고차 관련 피해 중 약 80%가 차량 상태를 속이거나 숨긴 사례였거든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연맹 조사에서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14.8%에 불과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매매단지를 찾았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차의 시세를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사고 이력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딜러가 거짓말을 해도 금방 들통나는 세상이 된 거죠. 오랫동안 쌓인 불신의 청구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결정적인 방아쇠를 당긴 건 금리입니다. 중고차 구매자 중 상당수는 서민층인데 대부분 할부를 이용하거든요. 2021년만 해도 중고차 할부 금리는 연 5에서 6%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8에서 12% 사이를 오갑니다.
2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5년 할부로 살 때 금리가 연 5%일 때와 연 12%일 때를 비교하면 총 이자 부담이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이자 내느니 차 안 산다는 사람들이 늘었고 금리 인상이 소비자의 지갑도 닫고 딜러의 숨통도 조인 겁니다. 전통적인 매매 단지 딜러들은 지금 위아래로 치이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습니다. 위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직접 운영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이 급성장하면서 상태 좋은 A급 매물을 가져가고, 아래에서는 당근마켓 같은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저가 차량이 빠져나갑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2022년에 84건이던 중고차 거래가 2023년에는 4만 6천 건으로 약 600배가 뛰었거든요. 결국 매매 단지에는 중간 등급만 남는데 이게 가장 애매한 구간이라 소비자들이 선뜻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사라진 100만 대는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도로에는 여전히 차가 넘치고 폐차장이 갑자기 북적거리지도 않거든요. 더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의 이름은 수출입니다. 2025년 상반기 수출량만 43만 7천 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수출액도 우리 돈으로 5조 원이 넘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키르기스탄입니다. 인구가 70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나라인데 2025년 3월 한 달 동안 이 나라로 수출된 한국 중고차가 9,342대거든요. 이 차들을 모두 키르기스탄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곳을 통해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로 러시아로의 직접 수출이 금지됐는데 키르기스탄을 통해 우회 수출되고 있는 거죠. 러시아에서 현대 팰리세이드 중고차가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이 넘게 거래되는데 한국에서는 6천만 원대에 팔리니까 수출업자들이 웃돈을 주고라도 차를 사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매매 단지에는 수출에 적합하지 않은 차들만 남습니다. 중고차 시장이 망한 게 아니라 시장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속이는 중간 상인은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차의 시세, 사고 이력, 실제 거래 가격을 다 알 수 있는 세상이 됐거든요. 앞으로 중고차 시장은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겁니다. 하나는 대기업의 쇼룸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출 전진 기지가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딜러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정직하게 신뢰를 쌓거나 수출 시장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퇴장하는 것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품 팔아서 좋은 물건 건지던 시대가 끝났으니 온라인 플랫폼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검증된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는 건 중고차 시장뿐일까요? 부동산 중개, 보험 설계, 여행사처럼 중간에서 정보를 쥐고 수수료를 받던 업종들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고차 시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또 다른 업종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여러분이 집을 사거나 팔 때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